안녕하십니까. 1과 영역 최영도 원장입니다. 자, 수시 지원 전략, 고민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편인데요. 수시 지원을 할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자, 이것부터 생각하고 접근하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6개의 학교를 추천받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정도 깊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고3인데 이 부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이번 것은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친구의 입시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어떤 것부터 접근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는 것부터 가세요. 먼저 이건 멘탈적으로 즐거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보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어디가로 들어가서 보시면 추천을 하는데요. 어디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고 학교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 대학 속에 설치학과 모집 인원 이거 지금 별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보세요. 이거는 심화 이후로 나옵니다. 자, 전형평가 기준을 보시고요. 전년대 주요 사항보다 학종, 교과, 수능 위주 전형을 통해서 과연 전년도 입결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래서 종합을 보니까 컷이 이 정도 사이구나. 우리 친구가 지원할 수 있을까? 입결의 폭이 좁네. 좀 빡빡한데? 교과를 볼까? 교과 등급은 이렇게 되네. 우리 친구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교과는 좀 어렵겠네. 마지막으로 수능으로서는 우리 친구가 여기 갈 수 있을까? 까지 보시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 학교가, 이 희망대학이 나한테 상향학교인지 안정학교인지 하향학교인지 꿈도 못 꿀 정도의 학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입시에 대한 눈을 뜨라는 거죠. 수능을 바탕으로 6개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신을 바탕으로 6개를 생각해야 될까요? 수능과 내신 기준 중에 무엇을 수시 저장을 골라야 될까요? 라고 하면 수시니까 당연히 내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수능을 기준으로 6장을 어떻게 볼지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9등까지가 있을 때요. 내가 3모, 6모, 9모, 지금 9모는 없으니까 7모까지만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모의고사를 딱 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요? 내 등급선이 어느 정도지를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첫 번째 네모칸 1등급 극초반을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수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혹시 수능을 못 칠까 두려워서 1등을 좀 낮춰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수능으로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수능보다 약간 낮은 곳, 수능 정도의 곳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맨 마지막 사각형처럼 4등급 중반부터 5등급, 6등급, 7등급 요 사이 폼에 들어가 있는 범주에 내가 끼어있고 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수능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눈높이를 높여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수능 기준으로 변동되지 않는 수능 기준으로 한번 줄 쫙 그시고요. 그 다음에 내 내신을 놓고 내신보다 하향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상향을 많이 써야 되겠다, 안정을 많이 써야 되겠다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신을 바라보고 역사를 보기 좋겠다 인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입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정확하게 수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수시에는 교과, 종합, 논술 등 있잖아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라고 하면 자, 센 진로지나 나침판에 좋은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학생들 등급대마다 교과하고 종합을 몇 장씩 쓰는지가 보여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니까요. 인문 내신은 2.0부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을 선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 내신은 1.5부터 교과보다는 종합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저 때 갑자기 교과랑 종합을 바라보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보인다. 그래서 교과를 쓰기보다는 내가 종합으로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저렇게 하세요가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다양한 학교를 보다 보면 저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아셨죠? 우리가 수시 같은 경우에 교과하고 종합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무엇이 더 있죠? 논술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럼 논술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우리 첫 번째 라인 딱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1등부터 6등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친구들 중에서 논술이 필요한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이냐면요. 수능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 기준에 수시 종합이나 수시 교과로 쓰기에는 너무 낮은 거야. 저기 납치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상을 버려? 아니죠.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 구간에 논술로 쓰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좁은 친구들이 논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논술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지죠. 아셨죠? 자, 그래서 논술은 어떤 친구들이 유리하다? 수능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이 유리하다인 거죠. 반대로 수능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논술을 질러 보십시오. 아셨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 전공 적합성에 물을 흐려도 돼요. 한마디로 내가 여기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입결이 나이스한 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종합도 등급이 낮은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과는 과를 일부 바꿀 수 있겠지만 종합은 과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머릿속에 흔들림이 올 때, 떨림이 올 때 무엇을 보냐? 최소한 서울대학교에 보이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보세요. 내가 저 과로 옮겼을 때 내가 그 과목을 이수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입결이 낮은 학과로 옮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원래 내가 지원하려고 했던 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